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야경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다 말고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한방에서는 야경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경증은 아이가 깊이 잠을 든 지 두세 시간 후에 갑자기 깨어나서 앉아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고 5분 정도 몸부림을 치다가 진정이 되면 다시 잠이 듭니다. 대개 몇 분 정도로 짧게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분 이상 지속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다음 날에 아이에게 밤에 자신이 한 행동을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이 야경증의 특징입니다. 매일 밤 야경증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 야경증은 목류병 또는 야뇨증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경증은 어떤 아이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개 부모님이 야경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녀도 야경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신경이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들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한 날, 특히 취침 전에 과식을 하거나 TV나 핸드폰을 보고서 정신이 흥분된 상태로 잠자리에 든 경우에 야경증이 발생되기가 쉽죠. 아이들 중에는 2%에서 3% 정도가 야경증을 경험하고 주로 3살에서 5살 정도에 많이 나타났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정도 야경증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렇게 야경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아이가 야경증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방 안에 불은 켜고 아이를 편안하게 안고 다독여주면서 부드럽고 차분한 말로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시고요.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억지로 깨우거나 붙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자주 반복이 된다면 아이가 잠들고 나서 야경증이 일어날 때의 시간을 관찰해 두었다가 다음 날부터 야경증이 일어나기 15분 전에 아이를 깨웠다가 5분 정도 다시 잠자리에 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야경증은 대개 피로한 날 잘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낮에 심하게 노는 것을 제한하고 낮잠을 재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낮잠 대신에 차분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도 야경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평소보다도 일찍 재우고 잠들기 전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폭력적이거나 공포스러운 내용의 TV를 보거나 오락게임,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밤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으로 야단을 치거나 장난 삼아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몽은 야경증과 다른 것인가요?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야경증이 아니라 일종의 악몽입니다. 악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서운 꿈으로 잠에서 깬 뒤에 겁에 질려 가지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하는 것인데요.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쫓기거나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경증과는 달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죠. 겨우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날 낮이 되면 피로하거나 졸음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경증, 악몽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또 이제 입학을 하고 전학을 하고 또 부모의 이혼, 불화, 또 가족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나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아이가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경우에는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죠. 또 무시무시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이나 텔레비전, 비디오를 본 이후에도 그 내용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악몽은 3살에서 5살 아이들의 10%에서 50%가 경험할 정도로 굉장히 흔합니다. 남자아이에 비해 가지고 여자아이한테 4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이 시기에는 언어 발달과 함께 공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악몽을 많이 꾸는 겁니다. 야경증, 악몽을 자주 꾸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몽으로 깨어나면은 불을 켜고 아이를 깨어나서 일단 안심시켜 주고요. 아이에게 가급적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서운 내용의 TV 그리고 스마트폰, 책을 보는 것을 제한하고 특히 저녁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지 마시고 불을 켜놓고 재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경증과 악몽은 4살에서 5살이 지나도 부모님과 함께 자는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부모님과 같은 환경에서 잠을 잠으로써 좀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아지면은 서서히 아이 방에서 혼자 자는 습관을 길들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야경증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이 있는데 전중혈과 뇌관혈입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 사이, 그러니까 가슴 정중앙인데요. 전중혈은 스트레스나 화병의 진단 경혈이기도 합니다.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뛰는 심계항진 증상이 있을 때 이 전중혈을 지압을 해주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관혈인데 뇌관혈은 손목 안쪽 가로주름 중앙에서 4cm 정도 주관절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있는 경혈이 바로 뇌관혈입니다. 뇌관혈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 그리고 신경쇠약, 야경증 이런 데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경혈이죠. 야경증의 좋은 차요법은 첫 번째 대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중국 속담에 대추는 밤에 우는 아이를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만큼 대추는 불안하고 예민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대추를 먹어보면 굉장히 단맛이 나는데 갈락토스나 스크로스, 메가당 같은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성분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안증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것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밤에 놀라는 아이에게 부작용이 없는 천연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식품인 대추를 먹이면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대추를 주 재료로 한 감맥 대조탕을 불안증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치료에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추는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보강해주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추를 반으로 썰어 가지고 씨를 발라낸 다음에 꿀이나 흑설탕을 켜켜이 재어둔 뒤에 보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노란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진액을 뜨거운 물에 타서 하루에 2잔 내지 3잔 정도 마시면 좋고요. 그렇게 준비하기가 불편하면은 그냥 대추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야경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처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야경증과 악몽이 지속돼 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오장육부 중에 심장과 담이 약한 아이들이 유난히도 정신적 충격을 잘 받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하기 때문에 악몽이나 야경증에 시달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청심온담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 그리고 비위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감초,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담음을 없애주는 반화, 막힌 기를 순환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피,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장포, 혀를 보여주는 당귀,
심장의 화와 열을 내려주는 지실죽여 황련 황금치자, 그리고 음기를 보호해주는 맹문동으로 구성된 처방이 청심온담탕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놀라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야경증에 이런 청심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놀래서 깨고 소리를 지르는 야경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